이렇게 손 들고 벌 쓰고 이런 건 시켜도 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하는 법도 훈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감정 조절하는 법 이러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말했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화났을 때 네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화가 났구나. 너 이거 물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서 많이 속상했어? 이거 자체가 감정을 읽어준 거잖아요. 네. 그럼 아이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 내 감정이 이럴 땐 이렇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느끼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법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언어로서 표현을 해줬잖아요. 네. 이걸 배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몸이 아닌 언어로 표현하는 거겠죠. 나 힘들어요, 뭐 화나요. 이게 감정 조절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을 면밀히 관찰해서 읽어주면 사실 그게 감정 조절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감정 조절법은 따로 있고 뭐 훈육법은 따로 있고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책에서 쓰지만 큰 원칙이 있을 뿐이고 거기를 각 가정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아니면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 뿐이지 큰 원칙은 사실은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칙이 같다고 하긴 하셨는데 발달 단계에 따라서 혹시 조금 다른 점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아이 감정을 미리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해주는 거죠. 지금 화났어? 아니면 지금 뭐 슬퍼? 네가 이래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야? 근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오픈 퀘스천이 돼야 되겠죠. 왜 그랬니? 혹시 엄마가 뭐 이해 못하는 거 있어? 네. 초반에는 부모 주도로 했다가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그게 이제 항상 말하는 게 감정 언제부터 아이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직관적으로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많이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런 것도 생각했나?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으신가요? 난 몰랐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발견을 그쵸. 하는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조금 얘를 더 어리게 봤구나, 조금 더 어린아이로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특정 시간이 있다기보다 정반합으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줄여주고 조금 해보는 것 같다가 안 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시기부터 하세요 이런 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요. 정반합으로 이렇게 조금씩 밀어가면서 해보고 안 되면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어봤을 때 내가 말이 없으면 다시 좀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가 그쵸. 계속 반복해서 네네. 그리고 어떤 시간 간격을 뭐 하루하루 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6개월, 1년 단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내 아이가 했던 행동, 아이가 말했던 내용, 아이가 느꼈던 감정과 6개월 후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 그만큼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보면 아이 발전 속도를 조금씩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얘가 정말 이런가?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며칠부터 선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아이 발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 심하게 떼쓰는 아이의 경우에 체벌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걸 사실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가풍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벌은 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체벌을 했을 때 뇌발달이나 이런데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아이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리고 행동 조절, 공격성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가 벌을 없어질까 봐 체벌을 해야 된다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오히려 체벌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벌로서 아이를 교육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벌 외에 아이가 뗐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훈육법? 이것도 사실은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은영 선생님이 아까 막 떼쓰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잡고 계신
잡고 계시. 그때 뭐 하죠? 원영 선생님이? 지금 기다려주시는 그쵸. 것 같은데. 처음에 감정 읽어주는 겁니다. 네가 이래서 그랬어. 근데 그래도 계속 때렸을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자극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아이가 감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감정이 24시간 내내 화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5분 만에 가라앉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시간이 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이 지켜주고 옆에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게 감정 조절을 배우는 거죠. 근데 화가 난 상태에서 부모님도 화가 나니까 부모님도 뭐 레이저를 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가 감정이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뭐 말하는 팁이 있다고 하면 가끔은 아이가 이제 때를 쓰면서 뭘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이거는 약간 메시지 전달의 약간 기술이긴 한데 이건 안 돼. 대신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고 이게 있어. 이거 두 개 중에 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약간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는데 이건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걸 갖고 왜 싫어해?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청유형으로 할 게 없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정할 건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확실히 말해주고 다시는 안 되는 것만 말하면 아이가 이제 짜증을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A, B 중에 골라봐.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런 테크닉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일할 때 노하우랑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선택지를 그쵸. 준다.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소아하고 성인하고 많이 다르냐? 물론 다르죠. 소아는 발달학적으로 아직 뭔가 인지, 사회적,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건 성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난 교육의 목적에서 이랬어. 근데 대부분 그런 건 성인 사이에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모든 아이와의 관계는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가 조금 더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도 하나의 성인으로서 인격체로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벌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셨지만 이미 네. 체벌을 한 경우에는 네. 그럼 부모가 아이랑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맺고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실수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실수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아이한테요? 아니 그냥 일반 여기 다른 직원분이나 그냥 사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네. 하시고 아까는 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거는 잘못한 거 같아요. 그건 내가 사과할게 하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든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똑같습니다. 체벌을 했으면 우리도 화가 나고 우리도 완벽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모라고 이제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재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뭐 이제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되겠지만 체벌했을 때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 부모라는 사람도 실수했을 때 용기 있게 사과를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거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나도 모르게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꼭 사과를 해주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줄이시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벌 쓰고 이런 거는 시켜도 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논란이 있는데요. 요즘 추세는 사실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체벌이라는 게 좋은 의도에서 하죠. 그리고 사실 그 강도도 약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체벌과 학대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은 뭐 벌을 드는 게 나중에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도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거 시작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최근에는 확실히 추세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